이 7월 21분계는 난이도로 치면은 이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잘 못해요. 이거는 이제 세무 때 제가 많이 떠드는 내용인데, 기타 포괄 손익류 계획은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래서 자본은 상계 처리해야 돼요. 이게 대빵 어려워요. 상계 처리가. 뭐가 어렵다고요? 상계 처리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뭐 틀렸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추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은요, 이제 뭐가 상계 처리냐면은 요걸 상계 처리라고 해요. 원래 매도 가능 증권이 4천 얼마였었죠? 네, 4천, 아니 그 4천이 아니고 2,400이었다가 얼마가 된 거예요? 2,800이 됐다가 2,900에 팔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제 이론 시험 문제에서 찍는 방법인데, 혹시 또 이론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나왔을 때요, 이거는. 예.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제일 처음에서 끝을 빼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박스 보세요. 1번에. 제일 처음에 얼마라고 써있죠? 2,400. 얼마에 팔았죠? 끝에? 2,900에 팔았죠. 그러면 2,400을 2,900에 팔면 얼마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일 때? 매도 가능 증권일 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요, 끝에 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어디 거 두 개만 보라고요? 끝에 거.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 이익 나와야 돼요. 왜냐면 끝에 두 개가 2,800, 2,900이잖아요. 그러면 2,800짜리를 2,900에 팔면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일단 그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횟수가 아주 쉬운 회차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치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제 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 하나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위에 거, 밑에 거? 예, 밑에 거예요. 어디 거라고요? 밑에 거. 예. 왜 밑에 거냐면 위에 거는 1년 이내고요. 밑에 거는 1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투자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투자 자산은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시험 걸리면 시험 운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500,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2,900,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 넣는 거는 똑같은데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러 갈게요. 9월 26일에도 별표 2개. 처음부터 요래 나오면 그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깔끔한 시험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9월 26일은 원재료를 수리하는 데 썼대요. 수리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분계는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디 하는 데 썼다고요? 수리하는 데. 그러면 요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500번 때 우리 수리하는 거 무슨 비라 그랬죠? 수선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선비가 얼마냐면 55만원.
그 다음에 뭐 갖다 수리했죠? 네, 원재료 갖다 수리했어요. 그래서 원재료 얼마요? 55. 그리고 적요 8번. 얘가 키포인트예요. 타계정 대체. 일단 쓰세요. 지금 요 일반 전표는 시험 문제 치고는 좋게 나온 일반 전표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약간 음모가 좀 있어요. 떨어뜨리겠다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내지 않으셨을까? 내신 분이. 요거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보시면 나머지는 똑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수선비도 똑같이 넣고, 그 다음에 원재료도 똑같이 넣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적요에서 제가 아까 몇이라고 썼죠? 8. 그래서 여기 조그만 칸에다가 몇을 꼭 치셔야 돼요? 8을 꼭 치셔야 돼요. 몇 쳐야 된다고요? 8.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이 어려워서 틀리신다라기보다는 요걸 언제 넣을 거냐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고 갖고 있는 자산을 무슨 자산이라 그러죠? 재고자산. 그래서 얘의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지금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을 팔았나요? 아니면은 수리하는 데 썼나요? 수리하는 데 썼죠. 그러면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러면 적요 몇 번을 써주셔야 돼요? 8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4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직직원이요? 네, 생산직. 생산직이면 5예요, 8이에요? 네, 5죠. 그래서 500번 때 직원위에서 썼다.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돈은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2만. 요건 할만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초반의 목표는 1번, 2번 같은 걸 맞추는 게 아니고 일단 3번 같은 거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일단 쉬운 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이것도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인데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냐 전기의 대손. 전기의 뭔 손이요? 대손. 그러니까 우리 전기에 대손 발생한 거 나오면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대손 충당금이라 그랬어요. 많이는 안 풀어봤어요. 우리 그때 180개 풀 때 한 2번인가 3번 본 적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11월 5일날 통장으로 입금됐대요. 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요? 50. 그 다음에 외상 매출. 제가 요 옆에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 요렇게 그 거래처가 아니고 계정 과목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치면 하나가 뜰 것이다, 여러 개가 뜰 것이다, 여러 개가. 그렇게 이해하셔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등록해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니까 네. 거래처 안 써도 돼요? 네, 거래처 안 써도 돼요. 쓰면요?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쓴 거에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쓴 거에 안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안 쓴 거에 썼네.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니니까 지장 없습니다. 근데 또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잘못 쓰면요? 거래처 잘못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답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뭐 잘못 넣을 일도 거의 없긴 하지만 뭐 잘못 넣었다 그래서 잘못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11월 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미수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거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뭐 강조를 많이 하냐면 지문 잘 보시라. 왜냐면 항상 지문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네, 힌트는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으로 뭐 했다? 회계 처리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차변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죠? 103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수금 1000 얼마요? 30. 끝. 항상 지문 안에 힌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습량에 따라서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네, 힌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1월 3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외화 달러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우리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국 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외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지금은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결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니까 어디게 기억나야 된다고요? 밑에, 그 위에 게. 그래서 결산 아닐 때에는 위에 게 기억이 나셔야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원래는 1100원이었어요. 거기 써있죠. 1100원이었다고. 근데 얼마로 바뀌었죠? 115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기 있으면 꼭 계산기로 하세요. 그래서 계산기 보시면 2000달러 곱하기 1100원일 때는 220이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원래는 220이었어요. 에이스. 근데 금액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죠. 네. 그래서 뭘로 받으셨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2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230 받은 거예요. 얼마 받은 거예요? 230.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220짜리를 얼마 받았다? 230 받았다. 그러면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왜요? 더 받았으니까.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외환차 이익. 요 이익이 이익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외환차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환산 이익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결산 때. 지금 결산 아니죠. 그래서 외환산 이익 쓰면은 틀려요. 그 다음에 요거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알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 마무리 못하신 분들 마무리 하시고 4시 50분까지 메인 매출 전표 또 풀어보세요.
못하신 분 좀 더 푸시고요. 몇 분이냐? 5시 되면 같이 또 맞춰볼 겁니다. 그래.
다음에 자 앞에 보세요.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분기 연습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수시로 계속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시간에 확확 느는 내용이 아닌지라 그거는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